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 헤지펀드 매니저는 지난 2년 동안 매년 약 5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의 홈런 트레이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콜린스는 올해 금리 인하가 이전처럼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인상 깊은 금융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매년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의 이목을 집중시킨 헤지펀드 매니저 롭 시트론입니다. 롭 시트론은 디스커버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의 창립자이자 운영자입니다. 그는 과거 조지 소로스와 줄리안 로버트슨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26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그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트론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2026년에는 경기 화랑이 찾아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 경제가 기술 중심의 민간 부문 덕분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관세 문제 역시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그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세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감세 정책이 추진된다면 미국은 2026년에 다시 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요즘 시장은 예전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리 가격에 반영되던 정보들이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 뒤늦게 시장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를 예측이 아닌 반응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변화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계식 자금이 많아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시트론은 기회를 포착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톱다운과 보텀업을 결합한 방식으로 거시경제 흐름과 개별 자산의 구조를 동시에 분석해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전략은 2023년 이후 특히 빛을 발하며 최근 2년간 그의 펀드는 매년 5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디스커버리 펀드는 약 3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 중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는 2023년 미국 지역은행 위기 당시였습니다. 당시 붕괴된 세 개 은행 중 두 곳의 주식을 공매도한 것이 주요 수익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공매도가 요즘은 잊힌 기술이 되었다며 주식 열풍 이후로 많은 펀드들이 이 전략을 꺼려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시트론의 다음 큰 승부수는 남미,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자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큰 수익을 낼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되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자본 통제 완화와 정부 지출 절감 의지가 뚜렷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는 밀레이 당선 이후 약 150% 급등했고 시트론은 이 지역의 페소화 채권 투자에서 홈런급 수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도 비교적 안전지대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10%를 초과하는 관세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일종의 피난처라고 표현하며 만약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이 지역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의 향후 10년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신흥국 투자자들이 여전히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롭 시트론이라는 투자자가 어떻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독자적인 철학과 전략으로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놀라운 수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와 금리 전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수잔 콜린스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 총재는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계획에 대해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투표위원이기도 한 그녀는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연준이 제시했던 두 차례 인하 가능성과는 분명한 온도차를 보이는 발언입니다. 콜린스 총재는 최근 바론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변수로 관세 인상을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동시에 성장률은 둔화시키는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3월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과 더 낮은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2025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추고 연말 인플레이션은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진단은 현재 경제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동시에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준이 성급하게 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녀는 이를 두고 적당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기업 현장의 분위기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최근 뉴햄프셔와 버몬트를 방문하며 만난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관세 인상과 같은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유동성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선불금 부담이나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들이 전환점을 찾기 훨씬 더 어렵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발언은 바로 정책적 인내심에 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통화 정책을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경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며 판단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장 콜린스 총재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둘째,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관세와 규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고령화된 지역의 노동시장은 특히 큰 부담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연준 내부에서 점점 더 많은 인사들이 예상보다 더 긴 고금리 유지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조기 금리나 시나리오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연준 결정은 6월 중순 열릴 정책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금리 인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대출금리, 자산가치,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핵심적인 정책 흐름을 꾸준히 주시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